너버빈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100만 독자의 식습관을 바꾼 초간단 멘탈 트레이닝이다. 이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리빙스턴 지음. 책장을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책에는 줄곧 내 안의 꿀꿀이가 등장합니다. 저는 녀석을 잡아 우리에 가두고 통제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식습관을 조절하여 마침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존감이 높아졌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어요. 또한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 절반 이상은 꿀꿀이를 사용한 은유법이 아주 잘 맞는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래도 역시나 내 안의 꿀꿀이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책을 덮기 바랍니다. 불쾌한 기분으로 계속 책을 읽는다면 결국은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책에 대한 악평만 남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얘기에 마음이 끌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미있게 이렇게 책을 기록하고 있네요. 인간인 나를 내 머릿속의 파충류의 뇌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글거리 운용법이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용어를 자신에 맞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한다면 계속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여러 방법으로 애써왔지만은 이제야 겨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책을 읽고 있다면 저희의 주장을 계속 전개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꿀꿀이라는 용어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일은 지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빽빽 소리와 이성적인 배고픔을 구별하기. 꿀꿀이를 정말로 통제하려면 먼저 녀석의 꽥꽥 소리와 이성적인 배고픔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이어트를 규칙을 세우고 명확한 식단 계획을 짜야 해요. 처음에는 한 가지 규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규칙과 계획을 무조건 지켜야 하고요. 꿀꿀이는 규칙을 싫어해서 새로 만든 어떤 규칙이나 계획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우리가 100% 저인의식과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식단 계획을 포함한 모든 규칙은 100% 명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꿀꿀이는 애매한 선과 그냥 잠깐만 하는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의 온전성과 자신감을 무차별 공격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식단 계획표를 만드세요. 우리는 오로지 자기만의 다이어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자기만의 식단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권위자, 영양사, 전문의가 제안한 규칙과 식단이 아니라 왜 자기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5살 어린애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줄곧 따라다니며 제대로 먹는지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물론 여러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건강 관련 서적을 읽고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이미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사실 여러분은 균형 잡히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식이요법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데 정말 좋아하는 신체 부위 제 왼쪽 심장을 걸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분명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야채 꼭 먹으랬어 따위에 말은 건너뛰고 제대로 지키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침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면 계획은 100% 자기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차 열쇠를 집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마트까지 운전하고 카트에 식료품을 담고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하고 차 트렁크에 잠근 것을 실은 다음에 집으로 가져와 정리하고 먹을 음식을 정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수저를 꺼내고 젓가락을 집어 입안에 넣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의사, 영양사, 다이어트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전문 지식을 알려준다 해도 그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하루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으며 심지어 그러길 원한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먹고 삼키는 모든 음식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문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시도해보는 일은 일종의 의존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꿀꿀이는 더욱 힘을 얻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권력을 휘두르려 하겠죠. 이건 영양사, 의사, 다이어트 전문가가 추천했지만은 너한테 안 맞는 식단인 게 분명해. 너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항의해야 해.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찾아보든가. 그러는 동안에 우리 뭐 좀 먹는 편이 좋겠어. 저거 맛있겠다. 당신의 꿀꿀이가. 그러니까 식단 조절의 승패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고요. 99.999%도 아닌 100%예요. 여기서 잠시 숨도 돌릴 겸 지금쯤 분명 깨끗거리고 있을 꿀꿀이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잠깐만 멈춰봐. 이 책도 다이어트 책이잖아. 결국 글렌이란 사람도 체중 감량을 도와준다고 치고 돈을 벌려는 속셈이잖아. 그래, 어디 해봐.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쏘갔다는 걸 금방 알게 되겠지? 그럼 나는 다시 마음껏 먹을게. 뭘 기다려. 지금 해봐. 야호, 신난다. 당신 안에 꿀꿀이가. 이런 꿀꿀이 같으니라고 당장 우리에 가득 뿌리자고요. 글렌 리빙스턴. 자, 식단 계획을 100%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식단 계획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규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식단도 모조리 적으세요. 100% 명료하게 적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10명의 사람이 여러분이 짠 식단표를 온전히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지켜봤다고 음식을 봤다고 가정해봐요. 그런 후에 여러분이 식단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9명만 일치해도 안 되고요. 모두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식단은 매우 사적인 영역입니다. 가상의 관찰자 10명의 테스트는 단지 생각으로만 진행하는 실험인 셈이지만 식단을 정하고 명료하게 작성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사람이 모두 똑같이 판단할 만큼 정확하고 자세히 쓰라는 이유는 애매모호함은 꿀꿀이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모호한 표현은 빨간불이 아닌 노란불이죠. 그리고 노란불이 켜지면 아무리 먼 곳에서도 꿀꿀이는 교회에서 150km 속력으로 달려오며 언제든지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식단 계획을 자세히 적어 놓으면 애매한 노란불은 빨간불로 바뀝니다. 꿀꿀이가 빨간불의 신호를 위반하며 붙잡히지도 않고 달려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꿀꿀이가 신호를 어기고 달려가라고 부추기면 우리는 그 소리가 녀석의 꽥꽥 소리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소리는 듣는 즉시 무시하면 됩니다. 언쟁도 토론도 하지 말고 달리지도 말고 어떤 식으로든 주의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무시하세요. 꿀꿀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꿀꿀이는 여러분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어요. 원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저것 먹어치우는 일뿐이에요. 우리가 꿀꿀이를 배려해 어떤 지식을 알려줘도 꿀꿀이는 어떻게든 꼴토리를 잡아 억지로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꿀꿀이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말고 정보를 주지도 마세요. 그냥 간단히 꿀꿀이를 무시해버리면 빨간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빨간불에도 자동차에 엑셀을 밟으며 달려갈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꿀꿀이가 아무리 반대 의견을 내놓고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려 해도 상관이 없이 말이죠. 유일하게 위험한 상황은 꿀꿀이의 꽥꽥 소리가 무엇 때문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입니다.
또한 꿀꿀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정확히 명시된 식단 계획을 짜라고 그토록 까다롭게 구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단을 계획하고 적을 때 다른 사람이 만든 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그대로 따르지 말고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식단을 만드세요.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계획입니다. 영양면에서 건전한 먹거리 위주로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식단을 작성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부터는 식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지침을 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경고부터 해야겠군요. 꿀꿀이는 책의 다른 내용보다도 이 부분이 더 크게 낄낄거릴 텐데 녀석의 반대 의견은 계속 무시하고 다음 4가지 중요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금지할 규칙과 항상 필요한 규칙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항목이 내법인지 의견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넣지 않고도 여러분은 온전히 건강하고 효율적인 식단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기 쉬운 식단 계획을 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전에 문제가 됐던 식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만이 압니다. 음식을 극단주의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100% 자신감을 가지고 언덕을 향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가도록 제일 먼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부터 모조리 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재빨리 원래 계획으로 돌아갈 방법을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식단 전체를 한 번에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체중 감량은 제쳐두고 식습관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나 과식을 유도하는 촉매제격의 음식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춰 원푸드 규칙을 정했을 때 규칙을 가장 성공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원푸드 규칙이 성공한 다음에 네버 빈지 어게인 프로그램을 2, 3주 나아가서 몇 개월 성공하여 희망, 열정을 되찾은 이후에 여러 규칙이 포함된 전체 식단표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푸드 규칙을 성공한 후에야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무게가 오히려 늘더라도 폭식 습관부터 먼저 버리기 바랍니다.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고 힘을 회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본 틀을 염두에 두셨나요? 그럼 이제 식단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인가? 살구가 열렸구나. 자, 식단 계획표를 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식단 계획은 기억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으며 영양면에서 완벽한 음식과 식재료로 각 항목을 채우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간단히 분류해둔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식습관 규칙을 정해보세요. 절대 금지, 죽기 전까지 절대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음식과 음료,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또 항상 필요한 것은 항상 먹어야 할 음식, 음료는 무엇이며 반드시 유지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나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6번 먹겠다, 또는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날 무엇을 먹을지 항상 미리 적어두고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 등 무제한 허용, 제한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음료는 무엇이며 자유롭게 허용할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조건부 허용, 정해놓은 시간대에 정해놓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는 무엇이며 그때 할 수 있는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또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것은 무엇인가요? 헷갈리지 않게 식단을 계획하는 데는 정말 여러 종류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약, 담배, 알코올을 끊는 일보다도 폭식 습관을 버리기가 어쩌면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약, 담배, 알코올은 그냥 끊으면 되겠죠. 하지만 음식에는 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라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꼴거리는 이런 사실을 덜 먹으면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식단 계획이란 가능성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명명백백한 식단 계획을 무장하고 나면은 꿀거리가 내놓는 몇 안 되는 교활한 전략들이 금세 눈에 들어올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써왔는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위의 4가지 분류에 맞는 구체적인 음식과 행동 방침을 정하고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럼 절대 금지 항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절대 금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빨간 불이에요. 절대 금지할 것 한 가지를 정한다는 건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과 꿀꿀이족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꿀꿀이의 깨끗 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바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금지 항목을 하나만 정해도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았어. 내가 좀 그렇게 먹는 걸 좀 줄이고 싶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만 폭식을 안 하도록 노력해보면 어때? 그 정도면 나도 살만한 것 같은데 다른 걸 뭘 해도 제발 절대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당신 안에 꿀꿀이가 제발 이게 뭐지? 목단인가? 뭔가를 절대 하지 않는 방법은 음식, 알코올, 마약, 그 외의 향정, 신성 물질에 대해서 말할 때 미국 문화에서는 보통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꿀거리를 영원히 제압할 가장 강력한 단어인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또는 특정 식습관을 반드시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꿀거리는 자기가 이기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폭식은 자신의 식단 계획과 모순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2번 다시는 폭식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참고 받아들일 만한 식단 계획을 세심하게 고르고 정한 후에는 절대 깨지 말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삶에서 그토록 큰 고통을 주던 일인데도 절대 금지라는 표현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습관들이 무척 많거든요. 다음의 항목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얻을 게 많은 식습관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할 것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살인강도 절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특정 물질을 멀리한다. 예를 들면 견과류를 평생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성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기혼자가 데이트나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문서화한 법적 계약서, 즉 혼인증명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도 배웠습니다. 뜨거운 난로나 전기 콘센트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정치인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며 협박하면 절대 안 된다. 칼의 날카로운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절대 금지 항목은 너무 뿌리가 깊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비롯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절대 방귀를 뀌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붙잡고 키스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 자리에 앉으면 절대 안 된다. 교회에서는 신발과 양말을 절대 벗으면 안 된다. 경찰관의 엉덩이 짝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대부분의 아이는 10살쯤 되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절대 금지 항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순간의 쾌락을 아무리 여러 번 희생하더라도 내 안의 꿀꿀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남자가 우리한테 어떤 음식을 2번 다시 절대 먹지 말라는데 너 진짜 계속 듣고만 있을 거야? 왜 이래? 너 줏대도 없냐?
당신 안에 꿀꿀이가. 내 안에 꿀꿀이가 뭐라고 하든지 열어버릴 명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꿀꿀이 노예로도 되는 것처럼 꿀꿀이가 시키는 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도 꿀꿀이의 사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계획을 영구히 지켜나갈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기타. 자, 꿀꿀이 그의 노예에서 벗어나자 이 말이죠. 항상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을 항상 지킬 것인가? 항상 필요는 절대 금지의 짝꿍입니다. 앞으로 항상 지킬 것들을 정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꿀꿀이를 우리의 가두는 일에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항상 필요 항목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해야 할 일 목록에는 특정 식습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관리 항목도 포함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저녁에 항상 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식이나 간식을 먹지 않고 자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매일 명상하고 운동하고 신선한 채소, 주스를 먹는 사람도 있고요. 점심을 먹기 전에 항상 사과 하나를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뭔가 항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감나무. 호박을 제대로 키우려면 더 씌워야 되겠네. 물을 주고. 자, 이렇게 항상 이러고 이 항목에 무엇을 넣든 간에 항상 필요와 절대 금지는 성스러운 맹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맹세만큼은 꿀꿀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 건드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꿀꿀이가 예외를 허용하라고 깨끗거리면 그 뒤에 숨은 동기를 즉시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꿀꿀이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방해할 의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했다는 걸 알면 꿀꿀이는 즉시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무척 열심히 노력할 게 분명합니다. 그게 꿀꿀이가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꿀꿀이는 소중한 먹거리가 사라지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깨깨 소리가 내 생각이 아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꿀꿀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알아?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마시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또 어떤 날은 단순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어리석은 맹세는 다 깨지는 거라고. 계속 지킬 가능성도 희박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하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좀 먹으러 좀 나가자. 그게 좋겠어. 당신 안에 꿀꿀이가. 꿀꿀이를 이기려면 이런 깨끗 소리를 바로 묵살해야 합니다. 꿀꿀이와 논쟁하지 마세요. 논리를 설득하려는 생각도 아예 버리세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꿀꿀이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꿀꿀이가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겠죠. 어쨌든 꿀꿀이가 계속 얘기한다는 사실이 녀석에게는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꿀꿀이의 희망은 거짓말로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뿐이에요. 할 일은 오직 녀석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항상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자 이 말이죠. 민들레를 근데 민들레 시켜져 있네.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는 도움이 필요해 어린 꼬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나아. 형들이야 뭘 하든 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왜 꿀꿀이에게는 그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알람을 끈다, 침대에서 일어난다,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는다, 이를 닦는다. 항상 하는 일을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너 아침에 일어나 물 마시기로 한 걸 깜빡 잊게 될 거야.
그런 무스꽝스러운 맹세는 깨지고 마는 것이 이처럼 꿀꿀이는 우리가 한 맹세를 잊길 바랍니다. 하지만 맹세는 본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어떤 쪽이 더 건설적인 사고일까요? 맹세를 뭔가를 항상 해내는 능력에 대해 의심이 생겼다면 그건 우리가 맹세를 어기기를 바라는 꿀꿀이의 욕망이 100% 투영된 결과입니다. 의심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자존감,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도 꿀꿀이는 신경 쓰지 않아요. 녀석은 자신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체제는 무조건 파괴하려고 들려드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의 목표와 꿈이 될 거고요. 진실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돌보는 일 같은 거죠. 미안해. 사라야, 내가 오늘 먹을 걸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 그리고 오늘 밤은 꼴딱 세워야 할 거야. 왜냐하면 늘 침대로 데려가는 걸 깜빡했거든. 꿀꿀이가 어린 아이를 돌볼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자, 이런 것들을 초월하자 이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 그리고 매일 밤에 적어도 자기의 분수에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가서 잠을 잡니다. 텐트나 침낭 없이도 앞마당에 그대로 들어눕지는 않죠. 규칙을 정하는 건 다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도 안 정의해. 어차피 계속 지키지 못할 거잖아. 하고 당신 아내 꿀꿀이가 말하지만 보셨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하려는 단순한 노력조차 깎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꿀꿀이를요. 꿀꿀이는 우리가 털수증으로 죽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꿀꿀이는 우리의 자존감과 충동 조절 능력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꿀꿀이 죽을 영원히 못 먹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떻습니까? 꿀꿀이를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지 않나요? 내가 그냥 배불리 먹게 내버려 두면 편히 좋을 거. 당신의 꿀꿀이가 마침내 꿀꿀이가 진짜 본성을 드러냈군요. 처음부터 꿀꿀이가 원하는 건 오직 폭식, 즉 무작정 먹어대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제수 0.5리터를 꼭 마시겠다는 계획을 혹시라도 못 지키게 되면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과자 서너 봉지, 도넛 한 상자, 초코바 한 뭉치를 사서 한 번에 모조리 먹어치우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물론 아니죠. 어느 날 아침에 양치하는 일을 깜빡했다고 망치를 들고 치아를 모조리 때려 부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꿀꿀이가 빽빽거리는 소리는 얼핏 이상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꿀꿀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 가운데서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끌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꽥꽥 소리를 곰곰이 분석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꿀꿀이의 꽥꽥 소리는 듣자마자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걸로 끝. 더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무제한 허용해야 할 것. 어떤 사람은 걱정 없이 무한정으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목록으로 적어두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한할 음식이나 식습관 목록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무제한 허용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무제한 허용 항목에는 주로 건강을 위해서 다들 찾는 음식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몇 분 동안 읽었지? 지금 20분. 자, 그만 더. 채소 종류들 녹차, 콩류, 베리류, 깨끗한 물 등은 아무리 실컷 먹어도 별 거부감이 들지 않죠. 여러분 중에는 모든 음식을 절대 금지나 조건부 허용 항목에 넣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 허용할 항목에는 어떤 것도 넣지 않는 편을 선호할지도 모르겠고요. 결정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허용할 항목을 다룰 때에 꿀꿀이가 잘 쓰는 사기수법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딱 한 번만 규칙을 어기고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안 그러면 당장 굶어 죽겠어. 당신 아내 꿀꿀이가.
무제한 허용할 항목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식단 계획서에서 뭔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게 충분히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꿀꿀이 꽥꽥 소리는 좀 더 유혹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꿀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즉시 무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인류는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기근의 시대를 거치며 진화했습니다. 우리 몸은 먹지 않고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도 최소 몇 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끼 굶었다고 우리가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어두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식단 계획에 예외를 만들지 않아서 꿀꿀이가 굶어 죽겠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꿀꿀이의 목적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단 조절 계획을 망쳐서 흥청망청 먹으려 막 나가려는 속셈인 거죠.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고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세요. 꿀꿀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보세요. 조건에 따라서 허용할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